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고구려도 백제도 그 뿌리는 모두 졸본이고, 백제가 처음 서울을 도읍으로 정한 것도, 먼 훗날 이성계가 한양을 수도로 삼은 것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심장이 서울인 것도, 심지어 강남 스타일의 강이 대동강이 아닌 한강이 된 것도 이 거대한 서사의 한가운데는 졸본의 주인이었던 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K고문 헌터스의 마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유적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잠실 롯데월드에서 남쪽으로 딱 30분만 걸어가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는 정말 코앞에 있는 유적지인데요. 바로 백제의 가장 위대한 시대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이곳, 바로 서울 석천동 고분군입니다. 사실 그곳에 백제 무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진작부터는 알긴 했지만,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가로 세로가 반듯하고 정교하게 정돈된 모습이라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사진을 보자마자 고구려의 고분들이 딱 떠올랐어요.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길림성 집안에 있는 고분들 말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고분들은 대부분 흙으로 덮은 동분이잖아요. 이렇게 돌을 외부로 노출한 적석총 양식은 정말 흔치 않거든요. 특히 고구려의 장군총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깨달았죠. 아, 백제를 세운 원조가 정말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이 맞구나. 사실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를 보면 백제가 고구려 주망의 아들이 세웠다는 말을 듣고 좀 의심했었거든요.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이게 너무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이렇게 큰 두 나라를 한 가족이 세웠다는 게 말이죠. 수백 킬로나 떨어진 두 지역에 이처럼 똑같이 생긴 두 고분이 있는 신기한 역사.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한예진, 아니 소선호입니다. 주몽의 부인이자 고구려의 첫 왕비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녀는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차례로 세운 전무후무한 한반도의 여걸입니다. 이야기는 남편 주몽의 고향에서 시작됩니다. 주몽은 원래 동부여 출신이죠. 동부여는 그 위치가 정확히 비정되지 않았지만 두만강 위쪽이니까 대략 연변이나 블라디보스톡 즈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형제들과 싸우다가 탈출해서 말을 타고 서쪽으로 도망가지요. 올 때 깨진 칼 조각도 야무지게 챙기고요. 말을 타고 가다가 큰 강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송화강입니다. 여길 건널 때 물고기와 자라를 밟고 지나간 얘기는 유명하죠. 수백 킬로를 도망친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압록강 바로 위쪽, 지금의 중국 환런 지역인 졸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주몽이 내려올 때 칼 조각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름을 하나 훔쳐왔거든요. 바로 동명왕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동명왕은 원래 부여 시조의 왕 이름이에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포함한 여러 중국 역사책이 이를 증언하죠. 그래서 원조 부여의 동명왕과 구분할 때는 주몽을 동명성왕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 유명한 노래 고구려 세운 동명왕이 아니라 고구려 세운 동명성왕이 정확한 표현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화강을 건널 때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줬다는 그 유명한 설화도 똑같이 베껴온 거예요. 외진이었던 주몽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동명이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아무튼 이 짝퉁 신화를 가지고 졸본에 도착한 주몽은 그 지역 유력가의 딸인 소선호를 만나 결혼하고 고구려를 세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소선호가 살던 바로 이 졸본 지역, 지금의 중국 환런 지역이 원래부터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드는 적석총의 원산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만강루 고분군은 1세기 전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이게 나중에 진화해서 국내성으로 가선 장구총이 되고 서울로 가면 석천동 고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 고구려를 세울 때 졸본 지역의 실력가였던 소선호의 질부는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주몽을 만났을 때 소선호는 이미 결혼을 한 번 한 과부였고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주몽이 소선호하고 결혼해서 비류 온조를 낳았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사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조차 두 가지 설을 모두 이야기했었어요. 주몽의 친아들이라는 설과 전남편의 아들이라는 설을 둘 다 기록해두고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기록에서 온 것이므로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었거든요. 참 솔직하고 학자다운 자세죠. 친자든 양자든 내 식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겠죠.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고구려의 왕위를 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몽이 부여에 두고 왔던 장남이 나머지 칼조각을 들고 2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칼조각을 맞춰보고 부자는 얼싸안고 울었겠죠. 이 장남의 이름이 바로 유리입니다. 유리가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주몽이 죽어요. 왕위는 결국 장남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게 바로 2대 왕인 유리왕이에요. 이제 온조와 비료는 찬밥 신세가 되죠. 이때 소선호가 두 아들에게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두 아들과 자신을 따르는 수천 명의 백성을 이끌고 미련 없이 남쪽으로 떠나는 거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서울 강동구였고 이 일대에 백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고구려도 백제도 그 뿌리는 모두 졸본이고 이 거대한 서사의 한가운데는 졸본의 주인이었던 소선호가 있었습니다. 백제가 처음 서울을 도읍으로 정한 것도, 먼 훗날 이성계가 한양을 수도로 삼은 것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심장이 서울인 것도, 심지어 강남 스타일의 강이 대동강이 아닌 한강이 된 것도 전부 소선호가 남쪽으로 이주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모든 역사는 바로 그녀의 선택에서 시작된 셈이죠. 이제 그 속촌동으로 직접 한번 가보시죠. 속촌동 고분군은 찾아가기 너무 쉽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를 켜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속촌동만 가시지 마시고 근처에 한성백제박물관도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속촌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고 고분 형태의 변천사를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산책하기 딱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AI가 만든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성백제박물관은 88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어요. 참고로 올림픽공원은 몽촌토성이 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입구입니다. 보시면 서울 속촌동 고분군이라고 써있거든요. 입구 앞에는 약도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대한 돌무덤이 바로 석촌동 3호분입니다. 납작한 피라미드 모양인데 한 변의 길이가 무려 50m나 됩니다. 넓이가 웬만한 초등학교 운동장 평균 크기의 절반쯤 됩니다. 대체 이곳은 누구의 무덤이었을까요? 학계에서는 이곳을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혹은 그의 아들이었던 근구수왕의 무덤으로 추정한다고 하네요. 사실 1984년 발굴 당시만 해도 이 무덤 위에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 여러 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분들의 회고를 보면 무덤은 풀과 나무 그리고 집들로 뒤덮여 원래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네요. 발굴 현장에 주민들이 항해하러 들어오는 일도 잦았다고 하니 조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비록 많이 훼손되었다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중국 동진 시대의 도자기와 금제 장식 등 왕릉급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유물에 고분의 주인에 대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2016년 경향신문에 실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라는 글에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실제 발굴 기록은 찾지는 못하고 어디까지나 기사 해석이라 믿을 만한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1984년 3호분을 발굴할 때 청자 반구병 조각이 나왔다고 해요. 이 도자기가 4세기 후반 중국 동진 시대 물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덤의 주인을 근초고왕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발굴 당시 사진이 한 장도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도자기는 사실 미리 사뒀다가 한참 뒤에 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100% 신뢰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 안내판에는 근초고왕이나 아니면 근구수왕일 거라고 써있지만 제 입장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을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목관과 같은 나무나 숯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이건 아마도 적석총이라서 그런 시료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대 측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른 학교에 누군가가 나와서 무덤의 주인을 꼭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석촌동에 원래 고분이 엄청 많았었던 사실을 아시나요?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여기엔 돌무지 무덤이 200개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석촌이었던 것이고요. 경주의 대릉원에 고분 숫자만큼 많았던 거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2012년에 서울대학교 고고미술학과 소속이었던 조가영 님이 한국상고사학회에 기재한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사실 석촌동 고분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7년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의 조사위원이었던 야스이 세이이치가 책임자였죠. 야스이 세이이치는 일제시대의 유적 발굴에서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임나 일본부서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발굴을 많이 했었죠. 당시 야스이가 작성한 지도에는 무려 293기의 고분을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아니 근데 고분을 세는 게 어렵냐 싶겠지만 무덤이 1000년이 넘어가면 그 외형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위로 온갖 잡초가 자라서 이게 고분인지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작업을 이 사람이 처음 한 거죠. 우리나라를 침략한 세력이 이런 작업을 먼저 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만 사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곳에 고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 씁쓸한 기분이 드네요. 자, 이게 그 지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갈처럼 생긴 것 하나하나가 전부 고분이었어요. 그럼 이 많은 고분들은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주택 개발을 하면서 대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겹쳐보시면 석촌동의 주민들이 사는 터전이 되어 있죠. 다행히도 가장 큰 고분들은 돌을 치우기 어려웠었는지 운 좋게도 80년대까지 살아남아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5개의 고분이 이렇게 남아서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호분을 보고 가시죠. 사호분 역시 적석총인데 한 변의 길이가 17m 정도로 작은 편에 속합니다. 재밌는 건 주변에 호분석이 있어요. 이게 발굴할 때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장군총에 비하면 굉장히 귀엽고 작죠?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지난주에 퀴즈가 있었죠? 말 모양 고리 장식은 어디서 쓰는 물건일까요? 정답은 허리띠였습니다. 옛날 삼국시대 귀족들이 이를 허리띠에 붙이는 버클로 사용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 후쿠오카 근처에 아주 작은 섬에 가면 정말 놀라운 고분이 있어요. 바로 석촌동 고분과 똑같이 생긴 적석총이 200개나 있답니다. 전 이걸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이런 적석총은 일본에서는 정말 희귀하거든요. 생긴 것이 초기 고구려나 백제 양식과 너무 비슷해서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요. 진짜 안녕.